주식하는 남자 큰이냅니다. 주말 연휴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3주차 재료 매매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또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슈 내용을 준비한 이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북한이 신형 ICBM 그 미사일을 공개를 했죠. 근데 열병식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넷 서치해보시면 나오는 부분이고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직접적인 공격적인 발언과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발사를 아직 하지 않은 점은 적대시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미 압박을 충분히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거슬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도미사일이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북한의 지금 미사일 기술력을 과시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견제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관련주로는 당연히 빅텍을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빅텍이 월요일 날 강세를 초반에는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례적인 기사가 떴어요. 그 김정은이가 살아가는 남녘동포들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이례적인 그 남녘동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살아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보면은 영민한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올라간 거 보면은 참 무서운 사람인가 싶어요. 이렇게 밀당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형 ICBM을 올린 것과 이러한 언행을 언급한 것은 치밀한 계산이 깔릴 것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저쨌건 간에 월요일 날에는 대북주가 시초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 이슈 자체가 신선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대북주를 미리 선침해하지 않는 이상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이제 대장주로는 대아TI를 이제 흐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배현진 아나운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야당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번에 ICBM 관련 그리고 이제 방송 언급 이런 걸로 지금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 배현진 의원이 국내 방송사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중계를 비판을 했다. 그래서 배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연합뉴스 두 채널에서 김정은 열병식 그 연설 녹화한 조선중앙 TV를 통째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그래서 야당 쪽 인사들이 주말간 벌어진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지속적인 여당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 관련주들은 등락률을 거듭하고 지속적인 강한 수급들로 인해 세력들의 시세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호재 뉴스가 떴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빠지고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데 빠지고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이제 안철수 관련주, 유승미 관련주, 홍준표 관련 이건 저희는 제가 블로그 유튜브에다 워낙 언급을 많이 했던 이제 섹터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저도 관리를 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외에도 뭐 지금 정치 관련 테마주들 다른 인물들도 많은데 일단은 준비해 놓은 거는 여기 이렇게 이 네 가지 섹터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 10일 미래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강원도가 지역 수소 생태계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2030년까지 3조 원 매출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보면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섹터들을 봤는데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현재 섹터 관심 섹터는 인지 컨트롤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 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인지 컨트롤스를 거래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상황을 봐서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지켜보고,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말간 가장 큰 메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을 했고요. 연휴간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메가 이슈 중 하나이고, 돼지열병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조류독감이 이슈이기도 하고, 조류독감이 곧 이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겹치는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 백신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주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갭을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겹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강한 상승으로 갭을 띄울 경우에는 진입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갭을 띄우지 않은 상황에서 흐름을 보기에는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서치를 해놨는데 동호팜 테이블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는 몰라요. 일단 대장주가 워낙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가장 거래대금이 높고 거래량이 높고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1순위가 이제 대장주가 되겠죠. 대장주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탄탄하고 눌림목 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준비된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재료를 조금 지켜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호팜 테이블이 만약에 갭을 크게 장 초반에 뛰지 않으면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바이든이 트럼프랑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미국 대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2%포인트로 앞지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든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 2016년도 미 대선에서 벌어진 일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힐러리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었어요. 압도적이었는데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는 일이 벌어졌었고, 이때 대선 당일날까지 관련주들의 등락률이 60%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는 대통령을 일단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두 후보의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고요. 트럼프가 밀린다고 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요. 주식이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두산 인프라 코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도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금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말 동안 워낙 지금 보면은 이슈들이 다 뻔한 이슈들이고 너무 협소한 이슈들인데, 그렇다고 또 가벼운 이슈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 관련 종목들, 섹터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3주차 재료 매매 분석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또 10월 3주 시작되는데 또 준비하신 만큼, 공부하신 만큼 얻어가시는 그런 즐거운 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